안녕하세요, 부킹토킹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아주 명저죠. 명저 중에 명저인 이 인간관계에 관해서 정말 그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죠. 이런 책을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정말로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 안 하시더라도 인간관계,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맺고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고, 정말 이 이상의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이것만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데일 카네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만 이해한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한 절반 정도만 행동이 바뀐다고 해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은 정말 인간관계 쪽에 정석 중에 정석, 킹 오브 킹, 거의 그런 류의 정말 명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다시 카네기가, 뭐 지금은 조금 덜한가요? 카네기가 열풍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 제목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옛날 책 아니야? 뭐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고 사람을 좀 겪고 나니까 이 책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책의 무서운 점은 읽을 때는 다 맞는 말인데 살면서 거의 안 지키거나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살면서 이 장면에서 카네기의 말이 떠올랐다, 이런 순간들,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약간 섞어서 충분히 우리 부킹토킹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법칙 1. 법칙 1이라기보다는 주로 책 서두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비난하지 말고, 타인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카네기는 이 법칙을 책의 거의 첫머리에 둡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못 지키면 뒤에 나오는 모든 기술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조차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은행 강도, 심지어 살인자조차도 자기 나름의 이유와 정당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저는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요, 상대 입장에서는요, 그 순간 사실이 아니라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비난은 상대의 방어 본능을 즉시 작동시킨다. 방어가 시작된 사람은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그랬다. 근데 너는 완벽하냐? 그때부터 대화는 끝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문제를 지적해야 할 상황에서도 이 질문을 먼저 던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하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서 관계가 좋아질까? 아니면 이거 말하지 말까?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도 말을 안 하는 게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법칙 두 번째를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의 좋은 점은 이런 뻔한 거를 마음에 와닿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만의 능력이 분명히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에서 카네기가 드는 예시 중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과 그거를 거절해야 하는 사장의 이야기예요. 사장은 숫자와 비용을 이야기했고 직원은 라이프 스타일, 생활과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장은 직원을 고용할 때 철저하게 이익과 본인의 마진 대비 직원의 어떤 생산성을 보겠죠. 직원은 저녁이 있는 삶,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할 수도 있고, 뭐 가족들과의 보내는 저녁이 있는 그런 삶을 원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감정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꼭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 밑에 저 깊숙한 부분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위에 논리를 얹을 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꼬이게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회사에서 이러면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게 아니고요. 자기 기준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걸 나이가 조금 들면서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원하고요. 누군가는 안정을 원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이걸 시작하면요, 인간관계에서 화를 낼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법칙입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라는 점입니다. 카네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존재다. 책에 이런 예시가 또 나와요. 아주 주옥 같은 예시들이 많아요.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상대방의 이름과 가족 이름을 철저하게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 생일이라든지 그 밖에 기념일 같은 것도 다 외웠겠죠. 그 덕분에 엄청난 신뢰를 얻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의 정책보다도 나를 기억해준 고마운 사람으로 그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정치인이라면 설사 사소한 실수를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비난을 할까요? 아니요. 대중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부랑 전혀 달라요. 사람은 거짓 관심은 바로 알아챕니다. 근데 작은 기억 하나에는 정말 약해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일은 잘 됐어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관심은 돈도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만 조금만 더 쓰시면 돼요. 네 번째 법칙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대부분 그렇죠. 저도 약간 타인과의 관계가 공격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논점을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꿀먹은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카네기에는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책에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상대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논리적으로는 이겼지만 그 이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모든 협조를 잃어버린 이야기. 이러면 과연 누가 이긴 걸까요? 내가 이기고 그 사람이 진 걸까요? 이 모든 걸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면 왠지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이겼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요, 돌아보면 남는 건 이거였습니다. 관계에 거리가 생겼고요. 이 거리가 그 사람과 나의 불편한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 문장을 연습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은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비판은 조용히 하자.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다. 책에 나오는 예시 중 하나는 아이를 꾸짖는 부모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잘못만 지적할수록 행동은 더 나빠졌고, 작은 진전이라도 정말 잘했어 인정했을 때 그 아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래가 아니라 칭찬은 공룡도 춤추게 할 겁니다. 칭찬은 이렇게 해야 힘이 생겨요. 열심히 했네, 단순히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잘했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거 말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끝까지 책임진 게 좋았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서 인정받았는지를 알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비판은 공개적으로 하면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체면을 잃은 사람은 문제를 고치기보다 자존심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훨씬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 참 동의하고요. 그 태도 밑에는 분명히 진심이 깔려 있어야 할 겁니다.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사람을 조종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연습하는 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참을성 있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죠. 이 연습의 과정이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여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런 행위가 저를 혼자이지 않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 부킹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